오늘은 요즘 챌린지로도 유행할 만큼 핫한 브랜드 구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구찌라는 브랜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이야기가 여러가지 매체로 흘러나오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지난해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영화로도 개봉했을 만큼 아주 스펙터클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레이디 가가랑 알파치노가 나오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구찌의 창업주 얘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구찌의 시작인 그의 이름은 바로 구찌오 구찌. 구찌오는 188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납니다. 부모님이 밀짚 모자 사업을 하시다가 파산을 하셨는데요. 그러자 구찌오는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 영국 런던으로 갑니다. 영국 사교계의 장이었던 사보이 호텔에서 벨보이를 하면서 귀족 손님들의 짐을 나르게 되는데요. 가문의 문장을 새긴 가죽 트렁크와 값비싼 의상들을 보면서 보는 눈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돈을 벌고 피렌체로 돌아온 구찌오는 피렌체의 가죽 공방을 여는데요. 남다른 안목과 친절함, 성실함으로 구찌오의 가게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때 사업에 가장 흥미가 있었던 아들 알도 구찌가 사업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자가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가죽 공방이었고요. 하지만 1935년 무솔리니가 이탈리아를 침공하면서 이탈리아는 수입의 길이 막히고 구찌오는 가죽을 수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죽이 없으니까 각 가방에 들어가는 가죽을 아끼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내게 되는데요. 구찌는 가죽 대신 사무로 짠 캔버스 가방을 만들고 여기에 프린트를 넣습니다. 이 베이지색 바탕에 마른 목골 패턴인 구찌 고유의 디아만테 패턴이 이때 발명된 거죠. 또 일본에서는 여전히 수입이 가능했는데요. 일본에서 수입한 대나무를 손잡이로 만든 뱀부백이 탄생합니다.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구찌의 시그니처 제품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영화배우를 하던 동생 로돌포 구찌가 고향으로 돌아와 가업을 키웁니다. 구찌오의 또 다른 아들 로돌포까지 합류가 되면서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것 같은데 영화배우였던 이 로돌포의 합류가 큰 힘이 된 거죠. 이 잘생긴 로돌프가 구찌 매장에서 일하자마자 여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는 피렌체를, 형 알도는 로마를, 동생 로돌프는 밀라노를 맡아 사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때 알도는 구찌의 시그니처를 만드는데요. 초록, 빨강, 초록으로 이어지는 구찌 고유의 색상인 더 웹을 만들고요. 또 신발 같은데 부착되는 말에 제갈 모양 쇠로 만든 게 홀스빗이라고 하는데 이때 탄생하고요. 또 아버지 구찌오 구찌의 이름을 딴 GG 로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뉴욕과 런던, 파리까지 해외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알도 구찌의 시대가 구찌의 황금기였죠. 지금도 유명한 구찌 시그니처 상품을 일찍이 이때 다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해외로 확장하던 구찌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 무렵 구찌 일가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는데요. 구찌 가문의 피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피해 전쟁은 1953년 구찌오 구찌가 72세로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됐는데요. 그러니까 두 형제 알도 구찌와 로돌포 구찌는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누고 각각의 글로벌과 이탈리아의 사업을 맡습니다. 그런데 결국 3세 경영이 문제였어요. 즉 형 알도의 아들 파울로와 동생 로돌프의 아들 마우리찌오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일어나게 된 건데요. 일단 알도의 아들 파울로는요, 구찌 안에서 디자인으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좀 별로였다고 해요. 그리고 로돌프의 아들 마우리치오는 가업에는 뜻이 없고 변호사를 준비하던 모범생이었는데요. 이 둘의 꿈이 다르니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의 변수가 생깁니다. 바로 파트리치아 레지아니의 등장,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에서 레이디 가가가 맡았던 인물이죠. 밀라노에서도 잘 놀기로 소문난 그녀는 구찌의 안주인 자리를 노리고 마우리치오에게 접근하는데요. 결국 결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재벌 3세와 평범한 여성 3기의 결혼이었죠. 하지만 시아버지 로돌프는 결혼을 반대했어요. 파트리치아가 구찌 가문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일로 아버지와 아들은 멀어지게 됩니다. 파트리치아의 등장으로 일단 부자 사이는 멀어졌죠. 그 뒤로 알도와 파울로의 몰락이 옵니다. 이건 역시 파트리치아의 큰 그림이었죠. 파트리치아 때문에 부자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삼촌 알도를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자신의 남편 마우리치오가 구찌 가업을 이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건데요.
알도는 기꺼이 똑똑한 조카 마우리치오를 경영에 참여시키고 사업을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그리고 얼마 뒤 로돌포가 숨을 거두면서 마우리치오가 회사를 승계받게 됩니다. 결국 파트리치아의 입김으로 원래 경영에 관심이 없고 변호사를 준비하던 마우리치오가 회사를 맡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보다 사촌동생을 더 인정해주면 어떨까요? 열받겠죠. 그래서 나와서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 파울로 구찌를 만듭니다. 구찌와 비슷한 로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찌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구찌의 가치가 떨어지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한 사람, 자기가 구찌의 여왕이라고 생각했던 파트리치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피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파트리치아 입장에서는 남편을 구찌의 왕으로 만들려면 알도와 파울로를 내보내야 했는데요. 그래서 행동을 개시합니다. 일단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데요. 아들인 파울로에게 아버지의 약점을 잡아오면 구찌 내부에서 파울로의 라인업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래서 파울로는 아버지의 탈세 증거를 가져오고 결국 알도는 81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들이 일단은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셈입니다. 파울로는 지분만 마우리치오에게 넘겨주고 디자인은커녕 회사에서 쫓겨났죠. 이런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80년대의 구찌는 제품보다 가문의 분쟁으로 더 유명해집니다. 그러는 동안 브랜드 가치는 망가졌고 중장년이 입는 올드한 브랜드로 전락했죠. 이러자 회사의 재정은 어려워집니다. 돈이 없으니까 마우리치오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모펀드, 인베스트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알도가 가진 나머지 지분을 사달라고 부탁하죠. 그렇게 알도는 자기가 평생 만들고 일구어온 회사에서 조카에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알도와 파울로 부자가 계획대로 다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우리치오와 그의 아내 파트리치아의 사이도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아내 파트리치아는 사모펀드가 구찌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을 반대했지만 마우리치오는 더 이상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요. 사실 다른 여자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윽고 이혼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는데요. 절반의 지분과 이사회를 장악한 인베스트콕은 마우리치오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아 1993년 마우리치오를 CEO에서 내리고 모든 지분을 인수합니다. 이렇게 구찌 가문의 가족 경영은 끝나게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피해 전쟁 최후의 한 방이 터지는데요. 1995년 어느 날 출근을 하던 마우리치오가 괴한의 총을 4발이나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범인은 바로 세기의 악녀 전처인 파트리치아였죠. 처음에는 범인이 오리무중이었고 파트리치아는 장례식에서 서글프게 울면서 자리를 지켰는데요. 그런데 2년 뒤 파트리치아가 남편을 청부살인한 것이 밝혀져 세상은 충격에 빠집니다. 결국 파트리치아는 18년을 복역하고 2016년 모범수로 출소를 하게 되는데요. 출소 후에도 여전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왜 남편을 죽였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구찌를 팔아넘겼어요. 죽어 마땅하죠.